저번 주에도 말이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 저희 회사를 여러 차례 또 내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한번 미팅을 가져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하신 만큼 또 그만큼 많은 거를 또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신축 관광 호텔이다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cc를 살펴봤더니 현재는 80%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객실 점유율이. ADR은 이제 객단가죠. 객단가가 2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단에 스카이 라운지 지하 5층부터 21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관광 호텔이죠. 21층에 보시면 스카이 라운지도 입지되어 있습니다. VIP 스위트입니다. VIP 스위트.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많은 내용을 가지고 브리핑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이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 저희 회사를 여러 차례 또 내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궁금한 내용, 앞으로 뭐 전망이랄지 또 이제 메모까지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궁금한 내용,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를 제가 또 많이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말이죠. 제 유튜브를 이제 시청하시면서 조금 이제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랄지 아니면은 좀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조율을 통해서 저희 회사에서 한번 미팅을 가져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하신 만큼 또 그만큼 많은 거를 또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이죠.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의 질문이 아주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까지 하시는구나. 제가 속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거를 감탄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제 강의를 듣는 만큼 그만큼 현저하게 다른 분들보다 많은 지식을 습득하시고 계시고 있구나. 그래서 보람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락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관광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관광 호텔이죠. 신축 관광 호텔이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축 관광 호텔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물건 번호가 120306번이죠. 120306번 하나 기억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면은요, 제가 좀 많은 내용을 가지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승인이란 뭘까요? 사용 승인일 2019년 10월 31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네요. 10월 31일 날 가수 이용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죠. 잊혀진 계절 10월의 마지막 날 사용 승인을 받은 호텔입니다. 보시고 이제 층수는 지하 5층부터 지상 21층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대지 면적은 2,479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750평입입니다. 연면적 24,023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7,267평이죠. 현재 매가 1,350억에 진행하고 있는 신축 관광 호텔입니다. 객실수 볼까요? 객실수 288개죠. 주차가 말이죠. 138대가 가능한데 다 자주식으로 가능한 개수입니다. 이런 주차 타워가 아니에요. 지하가 5층으로 돼 있죠.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자주식으로 138대가 가능한 신축 관광 호텔이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445만 5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했더니 1,472만 7천 272원에 해당되는 신축 관광 호텔입니다. 본 물건은 이렇게 보시면 경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신도시 상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이렇게
상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관광 호텔이지 않습니까? 네, 4성급 관광 호텔입니다. 4성급 네, 관광 호텔. 네. 관광 호텔. 네. 몇 성급 이렇게 관광 호텔 그러는데요. 이제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성급 관광 호텔은 좀 허가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그런데 3성급 이상 이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본 호텔이 4성급 관광 호텔이면은요, 거기에 요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4성급 관광 호텔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4성급, 5성급, 특급 관광 호텔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굉장히 등록을 받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방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2성급 호텔은 상대적으로 등급을 좀 받기가 쉬워요. 등급을.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 3성급 이상으로 등급을 받기는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아니면 이제 관광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예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수도권 같은 경우는 4성급 이상이다. 그러면 상당한 규모가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3성급 이상이다. 그러면 상당한 규모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미 검증은 한번 된 거죠. 규모 자체가.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2022년이죠. 네, 작년인데, 네, 2022년, 네, 6월부터 말이죠. 6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OCC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말이죠. 73.7%가 나왔습니다. OCC가 뭡니까? 객실 점유율이죠. 객실이 몇 개입니까? 네. 객실이 288개죠. 288개를 100으로 봤을 때 73.7%의 OCC를 확보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2023년 지금 현재죠. 올해 현재 시점에 OCC를 살펴봤더니 현재에는 80%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객실 점유율이 80% 이상 이렇게 나온다. 네, 제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 강의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일반 호텔이나 호텔이나 또는 이제 모텔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텔 같은 경우는 매출의 정점에 도달 시점이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정점 시점이 기간이 말이죠. 그래서 3개월 최소 3개월부터 최대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면 매출의 정점에 도달하거든요. 여러분께서 현재 이제 호텔을 운영하고 계시는 소유자분도 제 강의를 많이 듣고 계시고 있는데, 내가 호텔을 취득해서 오픈해서 6개월이 지났는데 말이죠. 매출의 정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매출에 내가 보유한 호텔이나 모텔의 매출이 정점이 얼마냐 이걸 판단하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워요. 경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정점이 얼마인지 파악하기가 좀 쉬운데, 상대적으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호텔을 보유하고 나서 과연 이 호텔의 매출의 정점이 얼마냐 이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쉽게 평가하는 게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이게 상권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A 호텔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인근에 이제 경쟁 호텔이 있겠죠. 경쟁 호텔 중에 제일 잘 나가는 B 호텔이 있습니다. 이 B 호텔이 매출이 1억이랍니다. 1억.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상권에서 B 호텔이 제일 잘 나가니까 이 호텔의 매출이 1억이니까
이 바운드에서는 매출이 1억이 정점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추정하는 건데, 이거는 가장 여러분이 쉽게 추정하는 거고요. 쉽게 추정하시는 거고, 이런 거는 좀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좀 좋아요. 왜냐하면 이 상권 내에 이제 호텔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상권이 어떤 상권인지, 그 다음에 이 경쟁 호텔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시설, 그 다음에 어떤 수요와 공급량의 어떤 상관관계, 그 다음에 객단가, 입지 조건, 상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또 연인 손님이 많이 오는지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오는지 대실, 숙박, 주말, 평일 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X와 Y를 대입해서 말이죠. 함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이 이 정점이 얼마인지 이게 파악이 되는데, 정점을 파악하기도 어렵지만 그 다음에 정점에 도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 호텔이나 모텔은 매출의 정점에 도달하는 기간이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 호텔 있지 않습니까? 관광 호텔. 관광 호텔 같은 경우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매출에 정점하는 이 기간이 말이죠. 길어집니다. 길어져요. 상대적으로 길어지는데, 관광 호텔에서 1년 이내에 매출의 정점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게 신입니다.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예요. 1년 이내에는 매출의 정점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반 호텔과 모텔보다 관광 호텔이 왜 매출의 정점에 도달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기냐?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은 크게 가장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바로 수요층의 확보죠. 수요층이 일반 호텔과 모텔이 좀 두꺼운데, 관광 호텔 같은 경우는 수요층이 좀 상대적으로 옅습니다. 얇아요, 수요층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매출의 정점에 도달하기가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관광 호텔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년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매출의 정점에 도달했다면 아주 훌륭한 그 호텔입니다. 아주 훌륭한 호텔이에요.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간을 더 오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본 호텔이 2019년 10월 31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2020년에 뭐가 한번 우리가 경제 불황에 닥쳤죠? 코로나19가 왔었죠? 2020년대에.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 경기가 엄청 침체되어 있었죠. 호텔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상업시설에 대해서 경기가 엄청 안 좋았어요. 후반으로 갈수록 좋아졌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바로 부딪힌 거예요. 이때 사용 승인일이니까 이날 오픈한 건 아니죠. 건축물에 이제 사용 승인을 받은 날이니까. 2020년도에 이제 오픈을 해서 오픈하자마자 엄청난 불확실성에 닥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현재 시점 한번 볼까요? 현재 2023년에는 OCC가 지금 80% 이상 지금 점유율을 확보했고요. 작년 7개월 동안 73.7%를 확보했다. 이거는 이제 자료가 증빙을 해주는 건데, 이런 케이스라면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영자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근거로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제시했죠. 사용 승인일, OCC, 점유율, 그 다음에 코로나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론상 가지고 있는 정점 도달 기간까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결과 현재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가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OCC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텔이 현재 이제 역세권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네. 저기요. 네, 역세권. 네, 이렇게 입지하고 있고요. 하나 더 이렇게 보시면, 네. ADR. ADR은 이제 객단가죠. 객단가가, 네. 2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단가가 20만원. 그리고 객실수가 288개. 네, 그러면 평균 ADR이 20만원이니까, 이게 이제 점유율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매출 나오죠, 여러분? 그죠? 딱 계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제 평일과 주말의 어떤 조건,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 매출이 월 매출, 그 다음에 연 매출, 이렇게 확실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조금 궁금한 건 말이죠.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해당 상권이 신도시 상권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면은 인근에 이제 공공기관. 기본이죠. 신도시 상권에 공공기관 무조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테크노밸리. 네. 테크노밸리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말이죠. 국가산업단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가산업단지. 국가에서 장려하는, 투자하는 그런 산업단지다. 테크노밸리가 형성되어 있고요. 또 보시면은 이제 컨벤션 센터도 있고요. 이 신도시 상권이라고 무조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해당 상권이 그만큼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 네. 백화점. 여기 이제 백화점이 밀년 매출이 1000단위입니다. 1000단위. 예. 그리고 이제 아울렛. 예. 아울렛도 이렇게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해당 상권이 쇼핑이나 레저 잘못 썼네요. 레저.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네. 그 다음에 이제 숙박. 그 다음에 이제 관광까지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집약적 상권이다. 집약적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객실수가 288개인데 그 대비 객실 점유율, 그 다음에 평균 객단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상권이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를 대변해서 본 호텔의 사진을 제가 여러분께 조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진은 제가 조금 공개적으로 못 해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진은 이제 로비 사진이에요. 본 호텔의 로비 사진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뷔페 식당하고요. 같이 이렇게 사진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연회장 사진과 이제 미팅룸 이렇게 사진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아까 4성급 호텔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스카이 라운지 지하 5층부터 21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관광 호텔이죠. 네. 21층에 보시면 이렇게 스카이 라운지도 입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객실 사진을 좀 보시면 프리미어 객실입니다.
프리미어 객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 스위트, 네, 객실 사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디럭스 스위트 객실입니다. 디럭스 스위트. 여기서 하나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말이죠. 네. 이 신축 건물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말이죠. 건물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여기 이제 뷰가 보이는 쪽 있죠. 이쪽을 이렇게 다 막았습니다. 네, 다 막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창문을 여기만 이렇게 냈죠. 호텔이나 관광 호텔은 뭐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벽이죠. 이렇게. 네. 다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뷰 굉장히 이제 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이제 시대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전부 다 통으로 이렇게 신축 호텔을 가도 요즘에 이렇게 많이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통으로 전체를 이제 유리로 이렇게 많이 이제 건물을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호텔을 가보시면 좀 가슴이 좀 뻥 뚫린다고 그럴까요? 네, 고객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조금 더 관리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네, 이제 여름에 냉방비, 겨울에 난방비 조금 더 발생될 수 있는 건 뭐 기정사실인데 고객의 효용도는 엄청나다. 여기도 보시면은 다 창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뷰 때문에 예, 이렇게 하셨고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해당 사진은 디럭스 스위트고요. 네, 마지막 사진인데요. VIP 스위트입니다. VIP 스위트. 그래서 이제 전 객실에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이제 제가 많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조금 많은 사진을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보여드릴 수 없다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많은 내용을 가지고 브리핑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